4시 반이지. 시간 됐네요. 어제 맨시티 1마인 금액 올려서 짤 먹었고, 오늘도 일단 금액 올려서 갈 거고요. 금액 올려서 가고. 요즘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저께도 정배 쪽 많이 여러 개 찍으면 무조건 못 먹는 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승부패 다 보이는 경기들이 좀 많다, 쉽지 않은 날이다,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 그러니까 정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찍기 좋은 날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제 분석 듣고 적당히 아무거나 골라 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베트남 대 태국이래. 인도네시아. 아, 이거 이제 동남아 쪽에서 하는 무슨 컵 대회, 스즈키컵인가? 4강이고요. 2차전입니다. 1차전 인도네시아 홈에서 0대0 생무. 양 팀 다 뭐 공격적인 기회나 이런 것들이 크게 많지 않은 흐름에서 역시나 인도네시아가 대놓고 수비하자 이러고 나왔던 경기고, 나름대로 잘 지켜냈던 경기인데, 오늘은 베트남이 홈이에요. 전력적으로는 역시나 뭐 베트남이 반수 내지 한 수 위의 팀이고, 어쨌든 양 팀이 다 한국인 감독이죠.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과 뭐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 간의 대결인데, 혹시 우리나라 감독답게 수비 조직력이나 이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잡아놨다고 보여져요. 인도네시아가 저 정도까지 압박의 레벨을 끌어올리고 타이트한 압박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이 원래 아닌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보면서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그런 부분에서 잘 해야 될 인도네시아겠지만 베트남의 홈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직전 경기 뭐 본인들의 홈 기세 지지 않아야겠다는 부분들로 잘 비볐다곤 하나, 오늘도 어느 정도는 수비가 잘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긴 합니다만 결국 질 거라고 봅니다. 2차전이기도. 다만 무 베트남 질 것 같진 않거든요. 무가 떠가지고 근데 뭐 연장 승부 내지 뭐 승부차기로 갈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또 못 넣어버리면 0대0 뜨거나 해보면 또 그런 사이즈도 분명히 있긴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그리고 1차전의 내용이 이미 그런 내용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득점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내용을 봤을 땐 솔직히 오바가 손이 안 가죠. 언더. 베트남 승 언더. 1대0, 2대0. 그 정도 사이드 봅니다. 두 번째, 엘라스 베로나 대 크레모네세. 뭐 강등권 매치입니다. 뭐 베로나 같은 경우 1승 3무 12패. 뭐 붙었다면 뭐 패배가 상당히 많았던 경기고, 크레몬에서는 아직까지 첫 승이 없습니다. 양 팀의 결장자는 이제 베로나는 파라오니 측면 수비 쪽에, 그리고 전방 쪽에 이제 라자냐가 불투명이고요. 크레몬에서는 메이트 출전 정지, 그리고 수비 쪽에 베테랑인 키리케슈 빠져있고, 골키퍼 라두랑 아스카 시바르 미드필더 쪽에 불투명인데, 메이트는 일단 빠졌고 아스카 시바르까지 만약에 빠진다면은 크레몬에서는 중원에서 싸워주는 선수 2명이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아쉽겠죠. 일단은 뭐 얘는 확실하게 빠진 거고, 얘는 이제 불투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뭐얘 같은 경우 뭐 장기 부상자니까 좋은 선수긴 합니다만 장기 부상이고, 베로나도 두 선수 다 좋은 선수들인데 어쨌든 라자냐 정도 불투명인 건데, 어쨌든 베로나가 감독 교체 이후에 직전 경기 토리노전에 뭐 승리를 거두진 못했어요. 어쨌든 근데 토리노 원정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잖아요. 거기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력과 또 결과도 이제 1대1 무승부, 승점은 그래도 따온 모습이고, 이 새로운 감독이 사실 뭐 좋은 감독이나 이런 감독은 아니에요. 사실 베로나가 뭐 돈이 많은 클럽도 아니고 적당한 그냥 이렇게 데려온 건데, 어쨌든 그렇게 안 좋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직전 경기에서 들었었고, 베로나는 또 제가 직전 경기 분석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약간 억가를 당한 성적이다. 본인들의 경기력이나 내용적인 부분보다도 더 성적이 안 좋아요. 사실 이거 거의 말도 안 되는 성적이야, 이 성적은. 억가를 안 당하고서야 솔직히 기록하기 힘든 성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역시나 직전 경기 좀 잘 싸워줬던 것 같고, 크레몬에서는 간혹 잘 싸워요. 평균적으로는 경기력이 안 좋은데 간혹 잘 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에도 못 이겨. 특히나 강팀과의 경기에서 은근히 가끔 잘 싸울 때가 있는데 뭘 되는지, 어, 항상 결과를 못 가져와요.
거의 다 지거나, 또 최근 같은 경우 골이 안 터지고, 수비는 안 좋은데 골이 안 터져. 또 원래는 초반 같은 경우는 골은 많이 터지면서 뭐 그러면서 오바 경기도 좀 있었고 했었는데, 최근은 그냥 골이 안 나옵니다. 전체적인 선수단의 클래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단연 베로나가 한 수 위에요. 여긴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 경쟁을 했던 팀입니다. 유로파 컨퍼런스를 경쟁했잖아요, 베로나는. 그런 만큼 이제 뭐 바락이라든가 이선 좋은 자원들이 있고, 전방에서도 그래도 믿을만한 자원이 이제 주리치 같은 애들. 뭐 확실히 선수단의 클래스는 베로나가 낮고, 경기력도 저는 베로나가 특히나 홈인 부분에 있어서 더 믿을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똥대똥이에요. 솔직히 원래는 이런 사이즈는 풀앤 언더가 정석 배팅인데, 저는 지금의 베로나면은 충분히 그래도 홈에서 두 번째 승리, 시즌 두 번째 승리를 노릴 만한 사이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전 경기 토리노전의 경기력도 나름대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또 크레모네세가 좀 전에 봤듯이 뭐 메이테나 아스카시바르, 얘는 불투명, 이름 어려, 아스카시바르, 또 미드필더 쪽에 싸워줄 수 있는 놈들, 수비적으로 해줄 수 있는 놈들이 빠져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엘라스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바는 솔직히 양 팀의 수비적인 부분을 보면요, 오바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로나나 크레모네스나 매 경기 한 골 이상씩 줘요. 그냥 주고 시작합니다. 일단 한 골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더를 찍는 데 있어서는 좀 불안함이 있는데, 또 공격력을 생각했을 때는 베로나는 뭐 한 골 이상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팀인 건 맞는데, 크레모네스는 많이 넣어요, 한 골이고, 최근에는 그마저도 이제 득점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뭐 솔직히 어느 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다득점 보고 뭐 이 정도 사이즈 봅니다. 한 2대1 뭐 이런 느낌, 2대1 3대1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일단은 봅니다. 다만 뭐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뭐 솔직히 승도 똥대 똥이기 때문에 뭐 이걸 리스크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승오바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볼로냐 대 아탈란타. 이 경기에 좀 봐야 될 게, 뭐 수비 쪽에 보니파지랑 실베스트리 여전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르나우토비치, 직전 경기 부상에 대한 여파가 있었는데 오늘 경기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 쪽에 바로 여전히 부상이고, 아르나우토비치의 좀 백업 쪽에서 좀 장신 공격수인 저크지도 여전히 부상. 그러니까 볼로냐는 뭐 수비자원 같은 애는 그래도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전방 쪽에 지금 타겟맨들이 다 빠져 있어요. 사이드 빠른 애, 뭐 타겟맨들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전과는 좀 다른 공격수들, 좀 빠른 애들, 요런 애들밖에 지금 남아 있지는 않아요. 장신에 좀 비벼주는 롱볼을 좀 비교적 많이 쓰다 보니까 요런 애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좀 아쉽겠죠. 이런 부분. 아탈란타는 자파타가 빠져 있다 보니까 또 루크먼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고, 또 루크먼 뭐 잘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여기에다가 키퍼 쪽에 무쏘, 그리고 수비 쪽에 데미랄이 부상이었는데 복귀는 해가지고 출전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일단 해배 자체는 아탈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볼로냐가 홈에서 워낙 만만치 않은 팀이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최근에 또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 해배 자체가 뭐 아탈이 약간 오르거나 그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거는 믿어줄만 하다. 제가 아탈란타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볼로냐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비빌 사이즈긴 합니다만, 볼로냐가 넣을 놈이 없다. 진짜 많이 넣어야 한 골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야. 근데 아따는 어쨌든 볼로냐가 잘 비벼도 두 골에 대한 기대치는 있고, 한 골만 넣어도 이길 수도 있어, 1대0으로. 그런 부분 봤을 때 아탈란타 승 보고요. 언더, 햄무, 저는 1대0 정도 봅니다. 1대0. 아탈 역시도 볼로냐가 이거 지금 사이즈에서는 더 잠그면서 진짜 한 골 싸움 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선수단의 퀄리티나 전방에서 믿을 만한 놈은 아탈란타 쪽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탈 승 언더. 뭐 오바를 가도 사실 뭐 크게 그건 없는데, 아무튼 오늘 언어바는 좀 쉽진 않아요. 아탈 승 언더 이렇게 보고요. 첫 경기 베트남 승 언더. 네 번째, 빌바오 오사수나. 홈바우대 이제 오사인데, 빌바오는 이제 수비 쪽에 이니고 마르티네즈가 아마 훈련 중 부상인가 해가지고 좀 못 나오거나 혹은 벤치 스타트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사는 이제 수비 쪽에 또 핵심인 우나이 가르시아 출전 정지, 사이드 쪽에 나추 비달까지, 그리고 또 루벤 페냐 같은 위치에요. 루벤 페냐, 나추 비달 사이드 쪽에 불투명.
양 팀 다 주중에 컵 대회가 있었는데 두 팀 다 어느 정도의 주전 자원들은 출전을 시켰어요. 오사는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자원들이나 뭐 센터백 정도, 그러니까 수비 쪽 자원들을 주로 출전시켰고, 빌바오는 뭐 생각보다는 주전들을 어느 정도 투입을 했는데 오사는 연장까지 갔어요. 대신 연장 승부였기 때문에 특히나 측면 수비수 자원들이 좀 지쳐있을 가능성, 또 부상도 이렇게 있는 마당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수비 쪽에 빠져있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빌바오가 다음 일정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다음 앞으로 일정을 봤을 때 다음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이고요. 그 다음에 뭐 컵 대회 있고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야. 이거 못 이기면은 쉽지 않다. 뭐 오사 쪽에 누수도 있고, 특히나 빌바오가 어쨌든 올 시즌 경기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나 홈에서는 역시나 홈바오답게 더 좋은 모습이고, 웬만한 강팀을 만나도 대등한 경기력, 또 발베르데 감독이 상당히 또 패싱 위주나 이런 것들을 잘 꾸려가고 있는 사이즈에서 오사수나가 엄청나게 잘 비비고 잘 지지 않는 팀인 건 분명합니다만, 무가 없는 부분도 좀 있긴 하네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일바오 승을 보고요. 오사수나의 어쨌든 최근에 득점에 대한 페이스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무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저득점 보겠습니다. 일바오 승 언더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